환율 변동 효과 문제입니다. 자, 환율 변동 효과와 관련해서는 크게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외화를 기능통화로 환산해서 내부 보고, 즉 회계 처리를 하고 기능통화를 다시 표시통화로 환산해서 외부 보고, 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능통화 환산, 표시통화 환산, 이제 이런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통화의 정의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하고, 외화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모든 통화를 외화라고 합니다. 자,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통화로 회계 처리를 해서 내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외화 표시 토지와 재고자산의 기능통화로의 환산, 자, 외화를 기능통화로 환산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 회사의 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요구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원화가 아니라 중국 위안화가 기능통화라고 가정하고, 중국 위안화가 기능통화라고 가정하고, 즉 중국 위안화로 회계 처리를 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답을 해보죠. 자, 토지의 최초 취득 금액이 중국 위안화 10,000위안이었습니다. 10,000위안. 자, 그런데 기말의 공정가치로 이 토지를 재평가하고 있는데 기말 현재의 토지 공정가치가 9,500위안이에요. 9,500위안. 자, 그러면 이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최초 금액이 10,000위안, 기말 재평가 금액이 9,500위안, 즉 재평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죠. 자, 우리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이 재평가 손실, 지금 중국 위안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중국 위안 금액으로 500원만큼 손실이 발생했죠. 자, 500원 손실 발생한 금액, 이거를 어떻게 보고합니까? 어떻게 이 재평가 손실로 인식을 하죠. 재평가 손실은 단기 손실입니다. 단기 손실. 그러니까 요거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중국 위안이 기능통화라고 가정하고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재고자산은 X1년 10월 1일 날 2,000위안에 매입해서, 그러니까 최초 금액이 2,000위안이죠. 자, 그런데 이 재고자산의 기말 현재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1,800위안입니다. 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순실현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말에 1,800원으로 측정을 해야죠. 자, 그러면 재고자산에 대해서 2,000위안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200위안만큼, 그래서 200위안만큼의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이것도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자, 따라서 만약에 회사가 이 차이니스 위안, 즉 중국 위안화가 기능통화라고 가정하면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로 답해야 됩니까? 700위안 감소, 이렇게 답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국 위안화가 아니라 자, 한국 원화가 기능통화입니다. 자, 따라서 원화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기능통화는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통화를 말하죠. 간단히 말하면. 자, 그래서 토지를 최초에 X1년 3월 1일 날 취득했을 때 3월 1일 날의 환율이 100원이므로 중국 위안 1위안당 100원이죠. 그래서 만 위안에 대해서 100원씩 해서 이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했겠죠. 최초에. 자, 그런데 기말에 이 토지의 공정가치가 9,500위안이므로, 자, 이 공정가치는 기말 현재의 기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될 환율도 기말 환율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 환율이 1위안당 115원이죠. 그래서 115원을 곱해서 요게 기말의 한국 원화로 계산한 재평가 금액이죠. 토지 재평가 금액. 자, 그런데 계산해 봤더니 이 금액이 최초 토지 취득원가보다 어때요? 더 높아버리죠.
자, 그래서 중국 위안화로 계산했을 때는 재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되지만 한국 원화로 계산했을 때는 재평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재평가 이익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 재평가 잉여금, 즉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토지와 관련해서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중국 위안화로 계산하면은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기능통화가 원화이므로 한국 원화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말에 재평가 손실이 아니라 재평가 이익, 즉 재평가 잉여금이 인식되는 경우입니다. 자, 따라서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이익이므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재고자산의 경우도 같은 논리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X1년 10월 1일 날 재고자산 2,000 위안에 매입했는데 10월 1일에 환율이 지금 110원이죠. 1위안당 110원. 그래서 최초 인식금액, 최초 회계 처리된 금액은 2,000 위안에 대해서 1위안당 110원을 적용해서 최초에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말에 손실형 가치가 1,800 위안이므로 1,800 위안으로 중국 위안화로 회계 처리를 하면은 이 200 위안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만은 한국 원화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최초의 원화로, 한국 원화로 회계 처리된 취득 원가는 취득 시 환율 110원을 적용해 가지고 2,000 위안 곱하기 110원 이 금액이죠. 자, 그런데 기말 손실형 가치 1,800위안은 이게 기말 기준으로 측정된 금액이므로 기말 환율 115원을 곱해서 손실형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손실형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는 손실형 가치가 이 중국 위안화로 계산해도 낮고 한국 원화로 계산해도 낮기 때문에 손실형 가치 이 금액으로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금액이 기말의 재고자산 기말 금액이 되고 그 차액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고자산이 중국 위안화로 계산해도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한국 원화로 계산해도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므로 계산하면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13,000원 감소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